75살의 23살 어린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청춘이라는 것을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누워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필요한 이야기는 알아서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아파트 단지, 박종수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종수 씨는 좀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걸었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머리카락은 좀 희끗해졌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젊은 시절 군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라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수 씨를 보면 저분 정말 70 중반 맞아? 라고들 했습니다. 종수 씨는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어느새 혼자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직접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알아볼까 하면 난 혼자 잘 산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종수 씨도 그랬습니다.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책 읽고 가끔 친구들과 바둑 두며 소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52살의 김영희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종수 씨가 처음 영희 씨를 본 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였습니다. 영희 씨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종수 씨가 다가갔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수 씨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무거운데. 종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거운 게 뭐가 무겁다고. 군대에서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들었는데.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면 안 됐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꿋꿋이 박스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 종수 씨는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파스를 3장이나 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가 현관 앞에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좀 끓였는데 혼자 드시니까 반찬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요. 종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건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맙습니다.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 씨는 영희 씨가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는 달랐지만 그것대로 또 좋았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라. 종수 씨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이 비슷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같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희 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만 빠져 살았고 결국 다른 여자가 생겨서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찾고 싶어서 이 동네로 왔다고 했습니다. 종수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것,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는 것.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복수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종수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75살 먹은 남자가 여자한테 밥 먹자고 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종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영희 씨, 저랑 저녁 한번 드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딱딱하다. 영희 씨,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같이 드실래요? 이것도 좀 그렇다. 영희 씨, 제가 맛있는 집을 아는데 이건 또 너무 작정하고 나가는 것 같다. 종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에서 별별 훈련을 다 받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 시간, 종수 씨는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 드디어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종수 씨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동네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종수 씨는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몇 번이나 빗었습니다.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종수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으로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종수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제는 종수 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옆집 아주머니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동네 아는 사람한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분 52살이래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어리시잖아요. 알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주변 눈치를 봐야 하니? 큰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근데 아들아, 나 이 나이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줄 알았겠니? 나도 놀랐어. 근데 이 마음이 진짜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아들은 한참 아무 말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야 좋죠. 근데 주변에서 말 많을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할게. 영희 씨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옆집 어르신이랑 사귀는 거야? 어르신이라니. 그분 이름이 있어. 박종수 씨야. 엄마, 그분 75이래. 아빠보다도 나이 많아. 알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영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 평생 주변 눈치 보면서 살았어.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직장 상사 눈치. 이제 52살인데 언제까지 눈치 볼 거야?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응, 행복해. 그럼 됐어. 잘해. 영희 씨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양반, 젊은 여자 사귄대. 젊은 여자라니. 그래도 50 넘었던데. 그래도 20살 넘게 차이 나잖아. 참 별일이네. 수군수군 말이 많았습니다. 종수 씨는 그런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당당하게 영희 씨와 함께 다녔습니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종수 씨는 영희 씨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리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집에 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수 씨는 은근히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영희 씨가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좀 짜요. 종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덜 넣었어야 했는데. 근데 마음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종수 씨의 마음도 풀렸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짠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은 좀 그래도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수 씨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박스 들다가 삐끗한 게 도진 모양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달려왔습니다. 파스도 붙여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집에서 밥도 해다 줬습니다. 종수 씨는 침대에 누워서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배만 끼치네.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에 종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팠을 때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허리가 나은 후 종수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희 씨한테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반지도 샀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보석 가게를 알아냈습니다. 반지 고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저녁을 먹었던 그 한정식집. 그날 저녁, 종수 씨는 다시 새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반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종수 씨는 태연한 척했지만 땀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영희 씨. 네. 종수 씨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주시겠습니까? 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나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남은 날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희 씨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종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종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자식들도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풀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영희 씨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 새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 고마워. 작은 식당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충만함 속에서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긴다. 두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이제는 주변 눈치 따위 보지 않습니다. 점심에는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종수 씨의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된장찌개도 짜지 않게 잘 끓입니다. 저녁에는 TV를 같이 봅니다.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리모컨 쟁탈전도 벌어집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종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75세 이런 사랑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거구나. 영희 씨도 가끔 생각합니다. 52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용기를 냈길 정말 잘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그것뿐입니다. 주변 눈치 보느라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알고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용기를 내보십시오. 종수 씨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 오히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제작 참고사항 TT에서 제외. 유튜브 제목 후보. 75에 23살 어린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실화. 나이 차이 23살. 주변의 반대를 뚫고 결혼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그녀. 썸네일 문구 후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75. 다시 사랑합니다. 예상 분량 약 5,000자. TTS 기준 약 20분 종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주고 초반에 후킹을 아주 강력하게 잡아주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10분마다 후킹 잡아줘. 오후 734 이름 변경하고 강력한 초반 후킹 10분 간격 후킹 추가 계획. 사용자가 요청한 것. 종수 대신 다른 이름 사용. 초반 후킹을 아주 강력하게 사실적으로 10분마다 후킹 추가. 10분마다 후킹이면 TTS 기준으로 약 2,500자마다 후킹을 넣어야 함. 더 강력하고 사실적인 후킹을 만들어야 함. 로맨스 스토리니까 감정적으로 끌어당기는 후킹이 필요. 이름은 박종수 대신 다른 이름으로 이정우 정도로 바꿔보자. 대본을 다시 작성해야 함. 알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초반 후킹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10분마다 후킹을 넣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TTS 대본. 아버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옆집 여자랑 사귄다면서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어린 여자요. 75살 이정우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 떠나보내고 5년을 혼자 살았다. 아무도 없이. 밥도 혼자. 병원도 혼자. 명절도 혼자. 그거 네가 알아. 이제 나한테 마음 맞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쟤 때문에 욕먹으시네.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본인들의 두려움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정호 씨가 사는 곳입니다. 정호 씨는 올해 75입니다. 하지만 75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씩 걸었습니다. 주말에는 산에 갔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안 가본 산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반듯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호 씨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진짜 70 중반 맞아? 관리 잘하셨네. 60 초반으로 봐도 되겠다. 정호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좀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에이, 무슨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정호 씨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석 달을 버티다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호 씨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해먹는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 라면만 끓여 먹다가 속이 망가졌습니다. 빨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흰 옷이랑 색깔 옷을 같이 돌렸다가 다 버렸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누우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넓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 시집 갔습니다. 가끔 전화는 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정호 씨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직 거동도 잘 되는데 요양원이라니. 그때부터 정호 씨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유튜브가 선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
자취 요리, 빨래 방법 같은 걸 검색해서 봤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 거지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밤은 길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옆집 1202호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고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어딘가 세련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별 생각 없이 담배를 껐습니다. 며칠 후 분리수거장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정호 씨가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무거운데. 정호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스를 번쩍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2호에 이사 온 김영이라고 해요. 1201호 이정우입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파스를 4장 붙이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호 씨의 마음이 왜 이상하게 설렜는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며칠 후 영희 씨가 정호 씨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드시니까 반찬 부족하실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가 이렇게 반찬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맙습니다. 반찬통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대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자기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이 비슷했습니다. 우연히 만나면 같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춥네요. 그러게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해요. 그 다음에는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은 괜찮으세요? 에이, 저야 뭐. 영희 씨는요? 그러다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희 씨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집에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이혼도 못하고 버텼어요. 막내가 대학 가고 나서야 갈라섰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이 동네로 왔어요. 정호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것. 처음 몇 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픈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정호 씨는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짚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75 먹은 남자가 여자한테 밥 먹자고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젊었을 때도 어려운 일인데. 정호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영희 씨,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딱딱하다. 영희 씨,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이것도 어색하다. 제가 맛있는 집을 아는데 너무 작정하고 나가는 것 같다. 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병대 훈련도 받았습니다. 온갖 힘든 일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네. 저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호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 드디어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첫 저녁 식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관계를 안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첫 저녁 식사. 동네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호 씨는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입는 새 옷이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이나 빗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호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으로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 이기,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질 때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드시죠. 네.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웃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산책했습니다.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두 사람 뭐야? 사귀나?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수군수군 말이 많았습니다. 정호 씨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솔직히.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신경 쓰이세요? 사람들 시선.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습니다.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조금 신경 쓰이지만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둘이 갇히면.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정호 씨 큰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옆집 여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그분 몇 살이에요? 52. 아버지보다 23살 어리잖아요. 알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주변 눈치를 봐야 하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체면도 있고 저희 체면도 있잖아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대요. 정호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명절에 너희 오면 하루 이틀 있다가 가잖아. 그 다음엔 또 혼자야. 아픈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혼자.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너는 모를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마음 맞는 사람이 생겼어.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야. 저야. 그래. 나는 행복해. 그거면 됐어. 정호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 씨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옆집 그분이랑 사귀는 거야? 응. 엄마, 그분 75이래. 아빠보다도 나이 많아. 알아. 엄마 생각해봤어. 나중에 그분 돌봐드려야 할 수도 있어. 영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어. 근데도 괜찮아? 응. 나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았어. 시댁 눈치, 네 아버지 눈치, 직장 눈치. 이제 52인데 언제까지 눈치 봐야 해? 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그럼 됐어.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이해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호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어느 날 정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영희 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정맥이었습니다. 무리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정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영희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호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늙었구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 네, 나 이제 늙었습니다. 언제 또 이럴지 몰라요. 영희 씨는 아직 젊은데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가 정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쉰둘이에요. 젊지 않아요. 그래도 나보다는. 정호 씨. 영희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정호 씨 나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그거면 돼요.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빨리 나으세요. 같이 산책해야죠.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정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퇴원 후 정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영희 씨와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반지를 샀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보석 가게를 알아냈습니다. 반지 고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저녁을 먹었던 그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반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정호 씨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땀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영희 씨. 네. 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주시겠습니까?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나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남은 날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희 씨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아직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정호 씨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결혼하시게요? 그래, 저희는 어떡해요? 새어머니라니. 정호 씨가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나한테 뭘 해줬니?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왔어? 명절 지나고 나면 누가 전화했어? 네 엄마 제사 때 말고 언제 왔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한 거 없어. 너도 바쁜 거 알아. 근데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그거 인정해줘. 아들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영희 씨 쪽은 더 수월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야. 따뜻하고 정이 많아. 다행이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아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한테 들었어. 축하해, 엄마. 고마워. 근데 엄마, 그분 재산 어떻게 돼?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야, 그런 거 따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알아둬야지. 몰라도 돼. 나는 그런 거 바라고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좋아서 만난 거야. 아들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잘해, 엄마.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한 식당. 양가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정호 씨와 영희 씨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맛이 났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5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외롭기도 했어요.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정호 씨 아들도 말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영희 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 행복해. 영희 씨 아들도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점심에는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정호 씨도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찌개가 너무 짰습니다. 이제는 잘 끓입니다. 저녁에는 같이 TV를 봅니다. 가끔 리모컨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정호 씨가 가끔 말합니다. 75에 이런 사랑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영희 씨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52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청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호 씨는 75에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52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의 시선을 이겨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